지금 가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면 어떤 코너에 북큐레이션 코너라고 있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큐레이션 한 거 보면 다 뭐냐면 방법과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준 북큐레이션이 되게 많아요. 북큐레이션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했는지 알아야 돼요. 근데 많은 북큐레이션이 뭐예요? 누가 했는지 몰라요. 사실은 책에 대한 정보 이전에 그 북큐레이션을 누가 관람할 건지, 그 다음에 어떤 고객과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,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. 그 사람이 두 가지죠. 뭐냐면 클라이언트,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도서관이나 서점 담당자,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그것을 이용할 이용자들 있죠. 방문자들.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분류된 자료를 적절하게 추출해낼 수 있느냐, 그러한 능력들이 또한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말로는 간단하고 쉽지만 이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. 이미 내게 축적된 나만의 그런 목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또 아무나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여행, 그러면 여행에 관한 책을 제가 북큐레이션 할 때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할 때 4가지 방향으로 해서 책을 뽑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와 같은 건 뭐예요? 많은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 책, 나라별, 그 다음에 주제별, 상황별, 그죠?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림책이 올 것이고, 소파와 같은 여행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예술에 관련된 책이죠. 그 다음에 예술이 꽃이 피우면 뭐가 생겨요? 문화가 생겨요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책도 굉장히 좋은 여행과 연관된 책이죠. 그 다음에 여행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여행에 대한 걸 가지고 큐레이션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,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술에 대한 책, 문화에 대한 책,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책, 여행에 대한 책, 이렇게 했을 때 쉼이 있는 여행, 회복이 있는 여행,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